안녕하세요. 준주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겨울방학에 이어서 봄방학 중일 텐데, 방학 중이면 우리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아이 방학 동안에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선행. 방학 동안을 기회 삼아서 진도를 좀 많이 빨리 빼봐야겠다라고 해서 선행의 마음과 목표를 잡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저한테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나 저의 강연 같은 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행학습을 항상 추천하는 입장의 선생님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올바른 선행만 제대로 한다면 아이들의 장기적으로 우리 수학학습을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이고, 이제 단지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뭐 진도만 의미 없이 진도만 뺀다거나 이제 그렇게 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막 무리하게 빼는 선행이 아니라면 저는 선행학습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입장인데, 자, 오늘은 그런데 선행학습, 지금 우리 아이가 방학 중이라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선행학습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진도를 뺐더니 지금쯤 돌아봤을 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어느 정도 뺐다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선행학습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이제 우리의 이제 학습의 종착지점을 일단 1차적으로 입시라고 본다면, 우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준비를 할 때 수학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놓음으로써 그 시간들을 좀 줄여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어떤 시간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선행학습이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그게 목적이 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진도를 뺐는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까먹고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할 때 진도만, 너무 쉬운 개념으로 진도만 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할 때 이제 심화까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부를 이해한 상태로 나가는 진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이유로 이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보통 틀렸던 문제나 공부할 때 어려웠던 개념들은요, 당연히 더 빨리 까먹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를 한 것 같고 틀렸던 문제였지만 다시 풀어서 아는 것 같아서 넘겼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 제대로 알고 있던 개념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잊어버렸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 아이의 성취도를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게 실제로 선행의 의미가 있으려면 누적 학습이 가능한 아이인지 그 역량이 좀 되어야, 그 역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의미 있는 선행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앞에서 배웠던 어려웠던 개념이나 틀렸던 문제들 지금 점검했을 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배웠던 거는 같은데 똑같은 어려운 부분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진도를 빼는 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빠르게 진도 빼는 거 좀 잠시 멈추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서 우리 아이의 구멍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혹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빠르게 진도를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속도가, 그때 다시 두 번째로 공부할 땐 속도가 좀 더 빠르다거나 이해를 할 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어차피 공부를 했다가 다시 돌아갈 거를 생각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빠른 진도를 원하신다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가장 빠른 진도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심화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 많은 문제집들의 반복과 빠른 진도로 인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특히 심화 문제를 풀 때 어떤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진 않은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쨌든 선행학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학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학습량이 많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많은 학습이 이제 누적이 되고 문제집도 여러 권의 문제집들을 푼다거나 빠른 진도로 인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처리하면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심화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제대로 내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내서 푸는 경우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사실은 심화 문제집도 학년 학기가 반복될수록 어떤 유형들이 좀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초등수학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심화 문제의 유형의 그 폭이 중고등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 심화 학습을 어떤 패턴으로 외운다거나 유형별로 좀 구분이 가능해서 그냥 문제를 딱 보면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 문제는 이런 식을 적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켜서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선행학습을 멈추고 수학학습의 올바른 습관을 잡는 시기로 지금 다시 한번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답이 맞았다고 해서 그냥 잘 풀었구나 하고 넘기기보다는 아이가 유독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풀이 과정이 없는데 이게 분명히 어떤 일정 분량의 풀이 과정이 있고 일정 시간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내서 맞췄다. 이러면 한 번쯤 아이의 문제 푸는 습관에 대해서 또는 문제 푸는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이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너 이 해결 방법이 이제 어떻게 나왔니?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된 거야? 라는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아이가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유형이나 패턴화시켜서 문제를 풀었다면 분명히 본인의 이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고 그냥 아무 이유를 대지 못하고 이거 원래 이런 식 적용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런 풀이 과정으로 푸는 건데 그렇게 풀었었는데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식이 그런 식들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수학에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을 접할 때 어떤 태도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는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선행학습을 나갈 때 있어서 크게 유의해야 될 점 2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선행학습을 나가는 건 좋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인해서 앞에 배웠던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나 본인이 힘들어했던 개념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선행학습을 잠시 멈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2번째, 생각이 필요한 심한 문제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접할 때 아이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하게 접했던 문제를 이제 패턴화시켜서 또는 유형화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의미 없이 빠르게 나가는 그런 진도는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이제 방학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학습을 대할 때 필요한 좋은 습관들을 먼저 잡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